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인구 변화에 따라 지방이 변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구역의 변경, 계층의 변화, 그리고 기능 재배분의 세 가지 개념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작년에 대구 경북의 통합부터 경기 북도의 특별자치도 출범,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 시도들처럼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통합과 분할들의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게 지금에 들어서서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와 지역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65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인구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이러한 동력은 약해지거든요. 동시에 서울로 수도권은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의 비수도권 도시들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 226개, 광역 17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들이 정말 등장하고 있었어요.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해서 규모도 커지고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이 커지게 되면 수도권 서울과 필적할 만큼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 거점이 형성된다는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와 같이 인구 변화와 수도권 집중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올해 1월 25일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작년 동안 연구하고 궁리했던 논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8가지 실행 대안들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세부 전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열심히 행정안전부를 지원하고 그 논의들의 자료들을 만드는 역할을 해서 오늘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큰 방향이 3개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구역의 변경, 기능에 대한 재배분, 그리고 행정계층에 대한 구조조정 3가지의 큰 영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광역을 통합하는 거. 통합을 해서 비수도권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초광역적인 산업과 경제의 활동의 동력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민간 자원들을 이렇게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광역 통합의 필요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광역 통합의 논의들이 있었고요. 과소시군과 또는 중심도시와 인접시군을 통합하려는 시군구 통합들, 그리고 규모가 큰 구역을 주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나누는 분할 논의, 이렇게 행정구역 자체를 합치거나 쪼개거나 나누는 논의들이 가장 큰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식이에요. 충청광역연합이 작년 말에 출범을 했는데요. 충청권의 4개 시도가 초광역적인 산업개발과 교통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 특정 초광역적 기능을 중심으로 연계 협력을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즉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기능 연계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구역의 통합처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협력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큰 비용과 갈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무들을 더욱더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논의는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사안은 계층 조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4개의 시군을 2개의 행정시,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운영하고 있는 걸 3개의 기초시로 재출범하려고 있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이 사무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정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광역과 기초 두 개의 계층, 즉 사물을 생산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주체가 광역단체장 또는 시장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구청에서 구청장의 선거를 통해 구청장과 구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구인데요. 그렇지 않고 시장님이 임명하는 구청장님이 계시는 곳은 기초 권한은 없지만 시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일반 구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을 수 있지만요.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서비스의 책임을 규명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추후에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스스로 조례로서, 스스로 예산으로서 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관련해서는 이제 읍면동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의 일반 자치구를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로 변경하는 방식들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권고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개념이 어렵지만 이 세 가지 전략이 표방하고 있는 문제인식은 매우 분명합니다. 현재의 행정구역, 현재의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 또는 국가와 광역 기초와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최소한 도시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는 인구 10만 명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0만 미만의 시와 군이 현재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64개 구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이러한 인구 감소와 인구 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건데요. 그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 그다음에 초광역적으로 늘어나는 협력에 대한 유연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구역들의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인식은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쉽게 관찰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정치 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개편의 동력이 시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동력을 관리하고 주민이 주도하여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안정적인 개편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개편 이후에 변화하는 다양한 미래상에 대해서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와 그다음 이후의 개편에 대한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속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시급한 과제고 이러한 논의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지방행정연구원은 대도시부터 과소시군까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연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제안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행정안전부 또는 기타 중앙부처의 정책의 수립에도 기여하는 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에 부합하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